안녕하세요. 비다니모 카르텔의 비다니모 컨텐츠 시간입니다. 저는 비다니모 카르텔에서 잉어를 맡고 있는 저희가 보컬이 없어가지고 누가 비단을 할지 누가 카르텔을 할지 누가 중간에 한 칸 뛰는 데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잉어는 제가 선정했어요.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컨텐츠. 얼마 전에 저희 세종 직장인 밴드 카페에서 얘기가 잠깐 나왔었어요. 그 드럼 세팅에 대해서. 근데 거기 댓글 중에 그 초보 드러머 분들 중에서 하이엔 높이 조절하는 것도 몰라서 이제 고생하는 그런 걸 봤다라는 이제 글을 봤는데, 생각해 보니까 저도 초보 때 그 드럼 세팅 이런 쪽에 잘 모르고 있는 것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힘들고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겸사겸사 초보 드러머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드럼 세팅 어떤 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어떤 걸 또 자기 몸에 맞춰서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조금 간단하게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드럼 세팅이 왜 중요하냐 그거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합주실을 한 방을 정해놓고 하셔도 어느 날은 좀 연주가 잘 되는 것 같고 어느 날은 되던 게 왜 안 되지? 이제 이런 생각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이게 보통 세팅이 자기 몸에 안 맞는 경우에 그게 확확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맞게 세팅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 연주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뭐 공연을 가신다거나 어디 다른 장소에서 연주를 하실 때 자기 연주하는데 맞게 세팅하는 거는 자기밖에 못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 누가 해주거나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 드러머는 자기 세팅은 자기가 할 줄 아셔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그 두 가지 때문에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일단은 오늘 합주실에 와서 세트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그대로예요. 여기 이제 이펙트 심벌, 그 스플래시하고 있었는데 그것만 좀 뗐어요. 보통은 잘 안 쓰시니까. 여기 있는 거에서 의자하고 스네어하고 하이햇하고 베이스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좀 볼게요. 의자 높이 조절도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 전 드러머분이 어떻게 쓰셨던가랑 상관없이 자기 몸에 맞게 이제 의자 높이 세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 데이브 에클 레슨 비디오 같은 거 보면 의자 높이, 다리 각도 이거 먼저 얘기를 항상 했었어요. 그거 먼저 조금 살짝 짚고 넘어가면 높이는 사람들마다 당연히 다르게 쓰겠죠. 어떤 사람은 높게 쓰고 어떤 사람은 낮게 쓰는데 중요한 거는 다리가 각도가 이렇게 깊이 접히면은 안 좋아요. 이거는 아마 모든 분들이 다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릎이 조금 올라가서 이렇게 허벅지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약간 수평에 가까운 게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데 여기서부터 밑에 여기 종아리 있는데 이 각도가 이런 식으로 되면은 좋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대부분 동의를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좀 각이 넓어지게 내려가게 그렇게 이제 의자는 세팅을 하시는 게 좋고요. 여기서 의자 높이에 따라서 연주하시는 스타일도 되게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특히 페달 밟을 때 발의 앞꿈치를 쓰느냐 아니면 뒤꿈치 쪽을 좀 더 많이 쓰느냐, 그리고 뭐 슬라이드를 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스위핑을 하느냐, 이런 것도 의자 높이랑 연관이 좀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맞춰서 이제 하나씩 찾아가시면 되고, 처음에 와서 자기 이제 의자 높이 맞춰가지고 세팅을 한 다음에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거는 페달이 정위치에 잘 세팅이 되어 있느냐, 이걸 먼저 좀 보셔야 돼요. 지금 보면 페달은 베이스 드럼에서 지금 약간 벗어나 있거든요. 비터 위치를 보면은 맞춰가지고 페달을 맞추고 항상 잘 조여 두셔야 돼요. 지금도 보면은 안 조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전 드러머분이 안 조여놨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페달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뭐 트윈 페달을 쓰실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바꾸고 하는 거니까
자기 연주할 때 자기가 맞춰가지고 세팅해야 되거든요 항상. 그래서 잘 조여지도록 맞춰가지고 항상 연주하기 전에 조여두시고요. 이게 잘 안 조여져 있으면 여기야 뭐 바닥이 이런 재질이니까 막 미끄러져 가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뭐 공연장이나 이런 데서 이런 거 세팅 잘 안 해놨다가 연주하면 중간에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조심하셔가지고 잘 조여놓고요. 이게 페달이 베이스 드럼 위치에서 벗어나 있으면 이 조이는 과정에서 페달이 한쪽으로 들려버려요. 그러니까 그거 잘 보셔가지고 안 들리게 위치를 정하고서 조여놓는 게 그 페달의 정 위치거든요. 항상 생각하셔가지고 조이시면 되고요. 있고 뭐 비터하고 텐션 같은 거 이런 거 세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거는 뭐 차후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또 다룰게요. 베이스 드럼 페달이 베이스 드럼에 세팅이 딱 됐고 거기에 맞춰서 의자 위치를 정해야 되겠죠. 이 오른발이 너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바깥쪽으로 나가지 않는 위치에 의자를 정해놓고 거기에 다른 다리가 잘 안 쳐지는 위치로 해서 하이 스탠드 높이를 이제 위치를 정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일단 보면은 이 하이 스탠드에 눌리는 힘을 받아주는 곳은 어디까지나 여기예요. 여기가 바닥에 세팅이 잘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다리가 이게 기울어지지 않도록 땅에 딱 붙여져서 고정이 되면 되겠죠. 요거는 이제 앞으로 그 뭐 탐이라든지 심벌 스탠드 고정할 때도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그때 이제 또 드려야 되는데 힘 좋으신 분들이 혹은 힘이 약하셔도 이거 풀어지면 안 되라는 그런 느낌 때문에 이걸 꽉 조여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쇠봉이 있으면 이 들어가는 너트가 여기를 옆구리를 눌러가지고 고정을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 뭐 심벌 스탠드도 그렇고 이런 하이 스탠드도 그렇고 안에 플라스틱 댐퍼가 들어있거든요. 이걸 돌리면 이 댐퍼가 눌러지면서 그 마찰력으로 여기를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너무 강하게 조여버리면 안에 있는 댐퍼가 깨져요. 그럼 그때부터는 암만 강하게 조여도 이게 고정이 제대로 안 되거나 아니면은 이 봉 자체에 손상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힘으로 이 정도면은 이게 막 연주하는 도중에 확 내려가거나 하지 않겠다라는 딱 그 수준까지만 조여주셔야 돼요. 너무 세게 조이면 고장난다. 그냥 망가져 버려요. 누르는 거 아니니까 그 정도만 딱 고정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하이 스탠드의 구조를 한번 잠깐 볼게요. 보면 페달이 내려가는 거에 맞춰서 이 가운데 있는 로드라고 하죠. 봉이 여기 있는 너트 고정돼 가지고 요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주하는 데 있어서 이게 풀려서 떨어지거나 하지 않으려면 여기 부분이 고정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이 로드하고 이 밑에 너트하고. 그래서 여기를 잘 조여야 하는데 지금 이제 보여드리려고 열었으니까 이제 여기서 조이지만 이제 하이햇이 다 세팅되고 나면 하이햇 탑 부분을 돌려가지고 그냥 고정을 해주면 되거든요. 이게 고정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하이햇 스탠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이게 이제 이렇게 풀어져 있으면 이게 왔다 갔다 돌면서 여기 너트하고 이 로드가 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예 이렇게 풀려서 이렇게 그냥 훅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 그렇지 않게 여기가 고정이 잘 돼 있어야 되거나 이 중심을 다른 봉이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에 바텀이 안 쳐지는데 보시면은 여기 나사가 하나 있어요. 이거 보통 잘 안 건드리시겠지만은 이걸 조이면 여기 부분이 기울어지거든요. 이게 바텀 햇하고 탑 햇 사이의 각도를 정해줘요. 이 각도가 벌어지면 그 풋으로 클로즈 할 때 소리가 더 이렇게 딱딱해지고 더 볼륨이 크게 나니까 그런 연주 하실 때 만약에 소리가 좀 달라지기를 원하시면은 이걸로 조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바텀 안 차지고 난 다음에 위에 탑이 고정이 되는데 이걸 이제 클러치라고 그러거든요. 이 탑 하이에 잡아주는 이 부분은 여기에 있는 지금 이 클러치 같은 경우에는 이
클립락 클런치 되게 좋은 게 들어있어가지고 요거는 보통 잘 없어서 이걸로 설명드리기가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빠지지 않도록, 얘는 이제 클립락이라고 해서 이게 누르면 빠지고 그냥 끼면 이렇게 조여지는 거니까 얘가 풀릴 일은 잘 없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여기 이렇게 조여서 들어가는 너트가 들어가죠. 이 가장 끝에 들어가는 너트는 꽉 조일 수 있는 너트예요. 그러니까 위가 막혀 있는, 보통.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꽉 조여서 안 풀리게 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이 스펀지 들어가고 위에 스펀지 들어가고, 이 위쪽에 그냥 돌아가는 너트가 두 개가 보통 이제 맞물려 있죠. 그래서 이거를 풀어서 여기를 느슨하게 해주면, 그러면은 이제 하이햇 칠 때 좀 크리스프하다고 보통 표현을 하죠. 좀 뭔가 이렇게 부서지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많이 나고, 이걸 조여서 탑햇을 꽉 잡아주면은 그런 소리 덜한 대신에 소리가 좀 깨끗하게 나고, 그래서 이 너트가 위아래로 이렇게 두 개가 물린다고 하면 아랫 너트로 어느 정도 할지를 정해준 다음에 위에 너트로 그 아랫 너트를 이렇게 서로 맞물리게 해가지고 걔네가 안 움직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 모르는 분들이 여기에 너트가 두 개가 들어있으니까 그거 하나를 아래쪽에 넣어가지고 이제 고정을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잘못 쓰시는 거니까 그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가 밟았을 때 어느 정도 열릴지를 감안을 해서 조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올라와서 이제 하이햇 세팅을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로드 꽉 조이는 게 이렇게 고정하고 난 다음에는 여기를 돌려서 조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리에 앉았는데 여기가 풀려가지고 이게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간다 그러면은 조이는 방향으로 해서 이 정도 딱 조여 놓으면은 연주하는 도중에 이제 풀릴 일이 없겠죠. 항상 이거 신경 쓰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이 밑에 플라스틱 댐퍼 들어간 거하고는 다르게 이 너트 자체가 들어가서 이 로드를 이렇게 꽉 물어주는 건데, 이거를 이제 있는 힘껏 조여놨을 때 그 초보 연주자분들이 이걸 힘이 안 돼서 어떻게 못 푸는 경우가 있대요. 그거 이제 푸시기 좋은 거는 힘이 안 되시면은 스틱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틱으로 이렇게 껴가지고 잡고서 이렇게 돌리면 힘 아무리 없어도 잘 푸실 수 있으니까, 만약에 누가 그렇게 해놨다 그러면 그 이용해서 하시면 되고요. 하이햇 높이에 맞춰서 또 연주하는 그 소리나 스타일도 계속 변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하이햇을 되게 좀 높게 쓰는 편인데, 이거는 예전부터 트윈 페달을 쓰다 보니까 하이햇 스탠드가 옆으로 더 많이 나가서 그 맞는 각도를 조금 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높게 쓰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높으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면으로 맞으니까 소리가 좀 더 이렇게 좀 크게 나고 좀 더 지저분하게 나죠. 그게 좋아해서 이렇게 놓고 쓰는 거고, 요즘에는 조금 많이 쪼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낮춰가지고 쓰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연주 취향에 맞춰가지고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페달하고 하이 스탠드하고 됐으면은 여기 이제 스네어 스탠드가 위에 올라가면 되는데, 일단은 스탠드 먼저 세팅을 해볼게요. 보통 스네어 스탠드도 그렇고 심볼 스탠드도 그렇고 아래가 이렇게 산바리로 되어 있는데 오른손잡이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연주하다가 이걸 조정할 일이 있을 것을 감안하면 항상 조여주는 윙너트가 오른손 방향에 있는 편이 편해요. 늘 보면. 그래서 자기 쪽으로 왔을 때 다리 하나가 자기를 향하게, 윙너트는 가급적 오른손 방향 쪽으로 놓으시고, 스네어 위치를 이제 기울여주는 여기 부분이 있는데, 그 예전에 매치드 그립, 그러니까 이렇게 잡는 거 하시는 분들의 일부 연주자들, 그리고 이제 매치드인데 레귤러죠. 이거 레귤러 그립의 일부 연주자들, 그리고 매치드 그립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극소수 분들은 스네어가 바깥쪽으로 눕는 거를 선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평평하게 두시거나 아니면 자기 쪽으로 기울어지게 세팅을 하시잖아요. 보통 그런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오는 편이 아무래도 낫겠죠. 자기가 쓰기도 낫고 다른 분들 쓰시기도 낫겠죠.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이제 만약에 본인이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 레귤러 그립인데 이렇게 눕는 거를 선호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매치드인데도
스네어를 이렇게 쓰는 게 좋아하신다고 하면은 뭐 방법이 없겠죠.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근데 그거 아니면은 보통은 이제 이렇게 놓고 세팅을 하셔야 될 거고요. 놓고 스네어가 안 쳐지는데 이 스냅피 매그가 이거는 이제 한 손으로 오른손으로 연주하면서 왼손으로 열고 닫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와야 되겠죠. 그래서 왼쪽에 맞춰서 이제 위치를 잡아주고 돌려서 스네어가 고정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자리에 놨을 때 의자나 베이스 드럼이나 이제 간섭이 생기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조금씩 조정해 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도 아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했지만 약간 평평하게 쓰는 거를 좋아해서 저는 이제 세팅을 이런 식으로 할 거고요.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탐을 볼 건데 큰 거, 낮은 쪽 탐 먼저 볼게요. 플로우 탐은 스네어 높이하고 맞춰가지고 본인이 부셨을 때 문제 없는 정도 높이로 조정을 하시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리에 보면 잘 미끄러지지 않게 이렇게 그 무늬가 파여져 있어요. 여기 너무 많이 세게 안 조이셔도 되거든요. 봤을 때 무늬 없는 정도로. 그리고 이제 새 다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바깥쪽으로 다리가 나가 있으니까 이게 면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좀 안정적이겠죠? 굳이 안쪽으로 집어넣어가지고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플로우탐 좀 낮게 쓰기 때문에 조금 낮춰서 위치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 드럼 위에 올라가는 이 탐 두 개인데 세팅하실 때 좀 많이 간과하는 게 여기 부분이에요. 이 미들 탐 높이를 너무 낮게 해놔서 베이스 드럼을 막 찍거든요. 이거는 악기를 상하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안 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높이래. 각도가 많이 기울어져야 치기가 편하니까 그걸 선호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각도를 내리면 여기 아예 닿아버릴 거니까 이러려면 이 뒤쪽에 있는 로드 자체가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로드를 좀 끌어올리고 쳤을 때 흔들릴 거 감안해서 약간 높은 정도로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스몰톤도 세팅을 해주면 되고요. 저는 이 볼타임 탑홀더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게 여러 사람이 쓰고 하다 보면은 이게 볼이 계속 눌려가지고 전부 다 좀 더 세님으로 세팅을 하지 않으면 이게 아예 좀 고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여기 이제 있으니까 그냥 써야 되겠죠. 그래서 탑 세팅이 이렇게 되고 각도 같은 경우에 취향에 맞춰가지고 하시면 되고 여기까지 끝내놓고 이제 심볼 스탠드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하고 이제 서로 같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아래 세 다리 중에 한 다리가 드러머를 보게 세팅을 하는 게 바깥쪽으로 많이 안 나가게 세팅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한 다리가 드러머 쪽으로 오고 윙너트는 손 닿기 좋은 쪽. 그런데 보면 여기 윙너트도 뭐 그 액세스가 가능하니까 지금 이 형태로 고정이 돼도 좋은데 이렇게 너트가 서로 각도가 어긋나 있는 경우에는 이것보다는 이걸 보통 많이 만지니까 이게 이쪽으로 오도록 세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높이 맞춰가지고 조절하면 되고요.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세게 조이지 마세요. 여기는
그 안에 댐퍼 깨져버리면은 고정 제대로 안 되고 스탠드 못 쓰게 되니까요. 적절한 힘으로만 조여주시면 되고. 그리고 라이드 심벌 같은 경우에는 플로어탐 이쪽에 이렇게 두고 쓰시는 분도 많이 있고 이 탐 쪽으로 이렇게 두고 쓰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어디까지는 뭐 취향이죠. 근데 저는 라이드가 가까이 있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5점 세트 그대로 쓸 때도 미들탐 쪽으로 놓고 보통 쓰거든요. 이쪽으로 이제 잡으면 되는데 여기도 이렇게 먼저 조금 올릴게요. 탐이 나좀 생기니까. 올려서 다리 위치 먼저 정하고요. 한 다리가 들어온 쪽으로 가는 게 낫죠. 근데 지금 보면 너트 지금 봤을 때 다리가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오고 이렇게 돌려서 해주면 나중에 자기 자리에서 조금씩 뭐 위치를 변경한다거나 했을 때도 편할 겁니다. 훨씬.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쓰는데 푸는데 힘을 되게 많이 썼는데 이것도 안에 기어처럼 맞물려 있거든요. 고정이 될 정도 힘으로만 해줘도 충분해요.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꽉 조일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시고. 그리고 심벌 각도에 따라서도 소리도 많이 달라지고 연주 어떤 느낌도 많이 달라지는 거 아실 텐데요. 이게 크래쉬는 그닥 많이 이렇게 티가 안 나는데 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컴핑할 때 느낌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각도를 줘서 라이드 세팅을 한다고 하면은 꼭 보셔야 되는 게 여기 부분이에요. 라이드 빼보면 여기 플라스틱으로 와셔 들어있는데 여기가 손상이 되면 나중에 키홀이라고 해서 심벌이 여기가 이렇게 파이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팅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쪽 플라스틱 와셔 문제없이 잘 있는지 손상이 많이 되지 않았는지 꼭 보고 나서 세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보면은 거의 탐을 뒤에 덮다시피 해가지고 세팅이 되니까 연주할 때 많이 거슬릴 텐데, 그러니까 이제 이 위치에서는 T 스탠드이기 때문에 T 스탠드 높이 자체를 올리고 각도를 이런 식으로 줘서 세팅을 해도 되겠지만 그거보다 T를 그냥 I자로 해가지고 세팅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보통 T 스탠드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폼 스탠드 아닌 다음에는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형태로 해놓고서 이렇게 돌려서 이런 식으로 가면은 자리를 많이 옮기지 않고도 거슬리지 않게 세팅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스탠드가 어떤 식으로까지 그 세팅이 가능한지 생각하셔가지고 조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맞춰서 이것도 인버터 위치가 드러머 자리에서 조절하기 편하게 오른쪽으로 놓고 높이 봐가지고 세팅하시면 되겠죠. 항상 아까부터 말씀드리지만 너무 세게 조이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일단 기본적인 세팅이 다 끝난 거고요. 여기서 그 연주하시면서 변화를 주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제 드럼 세트 가지고 있을 때는 탑 막 6개씩 놓고 그렇게도 써보고 심벌 막 한 6개, 7개 막 이렇게 늘어놓고도 쓰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점점 세트를 줄여보고 탐을 아예 안 쓰고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연주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할 때 오늘은 뭐 탐을 빼볼까? 오늘은 뭐 그 심볼을 하나 더 추가를 해볼까? 그 여기 봉암점 말고 나성점에는 차이나 심볼도 그 방 안에 같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를 해볼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보시면 좋고요. 이게 그 정답이 없거든요. 보시면은 수많은 드러머들이 다 다른 식으로 세팅을 하고 그
거기에 뭐 선택하는 심벌이라든지 뭐 페달 세팅이라든지 이런 걸로 가면 정말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같이 그냥 A비트 쳐도 다들 느낌이 다르게 나는 거니까 그게 재밌는 거라고 생각해요. 드럼에서는 여러 가지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찍은 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앞으로도 기타도 베이스도 뭐 드럼도 생각나는 거 재밌는 콘텐츠 있으면 계속 업로드하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촬영 친구로는 저희 베이스 치는 대범 형님이 수고해 주셨고요. 구경꾼 기타리스트 준택이도 같이 있고 네, 감사합니다. 끝. Bye.